자, 여러분 이제 고신대학교부터 출발할게요. 2탄입니다. 2탄의 처음에 시작이죠. OT가 있으니까 사실은 2강인데 본 내용으로 이제 1강에 해당하는 거죠. 12강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죠? 네. 고신대학교는 우선 문제가 15개의 객관식과 주관식이 좀 나와서 대가대학교랑 비슷해요. 대구 카톨릭대학교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고신대학교는 치셔야 됩니다. 비슷해. 알겠죠? 연예인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작년에 고신대학교 많이 뽑을 때 근데 또 한 8명씩 뽑거든요. 최종 나오는 거 봐야 되죠. 작년엔 2명을 뽑았는데 171명이 지원했어요. 그럼 형이 말해주면 171명이면 한 70명은 그냥 우선 한 30명은 안 와요. 시험 보러. 실제 시험 보러 온 애는 한 130에서 한 140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70명은 그냥 문의만. 뭐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려고 온 거죠. 실제로 시험 본 애는 한 6, 70명? 이게 다예요. 한 30대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2명 뽑으니까. 그럼 간단하지. 지금 수능으로 가려면 집에서 뭐 3000대 1이던데. 600대 1이던데. 600대 1. 5명 뽑는데 막 3500명 지원하던데. 필기가 60이 들어가고요. 이게 동시 한 큐에 합산한다는 게 특징이죠. 1차, 2차가 아니라 한 큐에 합산해. 한 큐에. 한 큐에 합산한다. 그게 독특하더라고. 필기가 60이 들어가고요. 공인영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공인영어 이렇게 넣는지 모르겠어, 나도. 공인영어가 솔직히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차라리 영어 시험을 보지, 학교에서. 공인영어를 넣지 말고. 왜 저럴까? 공인영어를 넣지 말고 영어 시험을 따로 보지. 공인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만인이 알고 있는데. 그 서류 및 면접. 고신대학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영어 고득점이죠. 어디나 마찬가지 영어 고득점. 두 번째가 필기. 세 번째가 그 2-로 하자. 이 면접, MMI 면접 잘해야 됩니다. 저 면접도 정말 열심히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김현 편집에 이미 도움이 될 거예요. 필기는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뭐 어렵다던가 막 못 풀겠다.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려운 데는 조금 인제대, 연세미래 거기가 좀 어렵죠. 인제대, 연세미래, 충북대학교 이런 데가 좀 어렵습니다. 한 번씩 갈까요? 단식을 맞춘 A군의 소변을 조사했더니 다량의 나이트로젠이 검출되었다. 질소가 검출되었다. 그 말은 질소. 질소. 이 질소의 소스는 어떻게 되는가? 단식을 마치다 보니까 코티졸이 작용하는 코티졸. 초기 단식은 에피네프린과 글루카곤이거든요. 한 2일까지는 에피네프린과 글루카곤인데 장기간 단식하면 코티졸이 작용을 해요. 코티졸이 작용해서 단백질을 분해한다는 얘기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합니다. 아미노산을 분해를 하고 아미노산에 탈아미노화가 일어나요. 아미노기 이렇게 제낀다는 얘기거든요. 아미노산에 탈아미노화가 일어나면 비아미노산으로 바뀌어요. 비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아미노산으로 바뀌었을 때 저 비아미노산을 가지고서 TCA회로 돌린다가 특징이에요. TCA회로 돌린다는 거. 근데 이 아미노기가 어디로 가느냐? 다름 아니라 치면 이제 간으로 가죠. 아미노기가 어디로 간다고? 간으로 간다가 특징이에요. 간. 정말 오랫동안 단식. 그게 글루코스 알라닌 회로라고도 하거든요. 잘 나와요. 엄청. 많이 Q&A도 좀 남겨주시고요. 공부하다가 애로사항 있으면 남겨주시면 무조건 하루 만에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75페이지. 75페이지. 그냥 75페이지 보시면 그 간에 암모니아가 전달이 된 거예요. 기아 상태일 때. 기아 상태일 때 암모니아 전달이 되는데 74페이지 아래를 보자. 74페이지 아래를 보면 포도당 알라닌 회로라고 있죠. 극심한 기아시. 코티졸의 작용. 근육에서
알라닌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간으로 보내죠. 알라닌에서 아미노기를 74페이지 왼쪽 아래를 보면 알파케토글루타로산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 아미노기를 전달해서 그 아미노기를 최종적으로 오르니틴, 시토린이나 아르기닌 요소 회로를 돌리죠. 그 당을 그 근육에서 아미노산을 갖다가 이용을 할 때 코티졸의 작용이 있었고, 아미노기를 전달해서 간으로 전달해서 오른쪽 위에를 보면은 그게 암모니아로 들어가는데 요소회로요. ATP 쓴다라는 거 한번 밑줄 한번 하시고, 오르니틴, 시토린인, 아르기닌으로 가면서 요소가 나간다. 요소가 나간다. 다른 게 나이트로겐. 그 처음에 출발은 근육 이용하다, 단백질 이용하다 보니까 수월한 거예요. 단백질 아미노산을 분해하고 아미노산에 아미노기를 제끼면 비아미노산이 되는데, 저 비아미노산 가지고서 TCA 사이클 돌리자는 거. 알겠죠? 넘어갑니다. 근육의 브레이크다운이다. 낭포성 섬유증이다.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사이클 EMP로 열리는 CFTR 채널이 있어요. 기도에도 있고 장에도 있는데, 기도 갖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공기의 길이 기도거든요. 여기 세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균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가 정단부라고 그러고, 요 반대쪽을 우리가 기저부라고 불러요. 정단부와 기저부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 정단부에서 CL- 채널, 이게 CFTR 채널이거든요. CL-가 나가는 겁니다. 보이세요? 네. CL-가 나가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측면 경로라 그래요. 세포와 세포가 존재하고 있는데, 세포와 세포 사이 측면 경로로 나트륨이 나가게 돼요. CL- 먼저 나가고 나트륨이 이렇게 끌려 나갑니다. 그럼 나트륨이 끌려가 나가면 항상 누구 데리고 나가는 거냐면, 나트륨을 항상 물분자 데리고 나가요. 물분자. 그러니까 물분자를 이렇게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기도에 배상세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배상세포가 점액질 물질을 갖다 뿌려요. 점액질 물질을 갖다 뿌려서 끈적끈적하게 만든 다음에 그 물이 나가니까 물로 착착착착 쳐져서 기도 선모의 작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 선모. 기도 선모의 작용이 있어서 기도 위로 보내서 식도로 보내서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게 상염색지 열성 질환인데, CL-가 이렇게 작용하지 못하니까 나트륨이 작용하지 못하고 물이 못 나가죠. 클로라이드 배출이 일어나지 못하고 CFTR 채널이 작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게 물 성분이 없기 때문에 끈적거려서 세균이 제거가 안 돼요. 낭포성 섬유증에서는 저 기도로 들어오는 세균이 제거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세시브한 거, 열성 형질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소돔의 세포 대사가 정상적이지 못하다. 상염색지 열성입니다. 나트륨 못 나가니까 축적되지. 나트륨이 나가줘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진 세라피. 아데노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DNA 바이러스는 항상 숙주의 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낭포성 섬유증이 상염색지 열성이었기 때문에 상염색지 열성 존재 스몰 a를 라지 a로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3번. 리세시브하다는 얘기죠. 고신대학교 느낌이 옵니까? 복제형 돌리는 그 복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먼저 난자가 있죠. 아주 여기저기 잘 나오는 동물은 저 세포들이 전분화능이 없어요. 동물 같은 케이스는 전분화능을 획득하려면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개체를 만들려면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포배기 상태로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식물은 체세포 자체가 전분화능을 갖고 있어요. 식물은 체세포 자체가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다. 체세포가. 근데 동물은 전분화능이 없어요. 체세포에서. 그래서 배아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이 유명하죠. 먼저 난자 핵을 탈핵을 시켜요. 난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난자 핵 자체를 탈핵시킨다. 핵을 탈핵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난자 핵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젓가락을 가져와서 톡톡톡톡 쳐서 핵을 탈핵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복제하고 싶어요. 저 양의 체세포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양의 체세포를. 양의 체세포 2n짜리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2n짜리 집어넣어서 이제 유전자 발현을 해야 되잖아요. 발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발생을. 근데 저 유전자를 갖다 집어넣을 때 분열기에 있었던 체세포를 갖다 집어넣으면 염색체로 응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분열기에 있는 분열기에 체세포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염색체 자체가 응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염색체 자체가 응축되어 있다는 거. 보이세요? 네. 이건 쓰잘데기 없는 짓이죠. 분열기의 체세포, 염색체가 응축되어 있다. 그럼 누구 집어넣어야 돼요? 간기의 세포를 집어넣어요. 간기의 세포. 간기의 세포를 집어넣어야지 얘가 탈응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DNA에서 메신저 RNA로 유전자 발현이 가능해진다. 왜? 발생 단계에 필요한 유전자 발현시켜야 되니까. 간기가 정답입니다.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에 필요한 유전자를 단백질을 만들 것이다. 보이십니까? 분열기의 체세포들은 염색체가 응축되어 있고 간기의 세포를 갖다 집어넣어야지만이 탈응축이 되어 있다. 심한 운동 중에 발생하는 현상은 그게 심한 운동 중에 아까에서도 조금 있었거든요. 심한 운동을 한다. 그럼 달리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73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심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73페이지. 근육에서 누가 생기는 거냐면 젖산이라는 물질이 생겨요. 젖산. 젖산이 유기물로서 산성 물질이거든요. 젖산이 혈액을 따라서 간으로 가고 있다가 특징이죠. 그럼 젖산이라는 물질이 근육에 생기거든요. 젖산이라는 물질이 근육에서 생기고 있는데 젖산은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어요. 산성 물질들은 항상 H 플러스를 내놓고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데 젖산이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 마이너스 물질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HCO3 마이너스 양을 줄여버리는 효과가 나요. 상대적으로 HCO3 마이너스 양을 줄이니까 산증을 유발한다는 산증. 다른 음이온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산증, 젖산성 물질, 젖산이다. 정답은 혈액 내 pH 감소입니다. 가도 되겠죠? 심파터틱 디비전, 교감신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 소화기관들이거든요. 이거는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요. 부교감 자극을 통해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고신대학교에서 말하는 자극은 활성화를 말하는 거, 활성화. 선생님, 위도 교감이 작용할 수 있잖아요. 있죠. 이완되는 거. 근데 그 자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는 생각하고 있는 그 자극은 때린다라는 자극이고 고신대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시켜준다는 자극이고 활성화시켜준다는 자극에 해당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소화기관들은 부교감의 작용을 받는다. 부교감의 활성화. 소화기관들은 하트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의 자극을 받죠. 교감의 활성화. 교감에 의해서 동반결절이 활성화돼요. 동반결절을 때리다 보면 동반결절에서 박동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박동수가 증가해서 심장 빨리 뛴다는 얘기고 교감신경이 또 심실근을 갖다 자극을 해요. 심실근을 갖다 자극을 하다 보면 심실근에서 박출력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수축력이라고 하자. 박출력.
이게 다른 말로 심실수축력이에요. 심실수축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출력, 심실수축력이 세진다는 거. 그러니까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는다는 건 보이시겠습니까? 네. 아, 이거 잘 나오는데. 리보소말 30S 서브유니트에 작용하는 거. 고신대학교 갈라도 미생물이 필요한 거 알겠죠? 크리티컬 스킬. 책에 있는 거라도 꼭 보십시오. 클로람페니콜이라고 하는 것은 30S 소단위체에서 여기가 이 자리에 해당하고 여기가 P 자리에 해당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A 자리에 해당해요. EPA 자리에 해당한다. 여기가 지금 P 자리에 해당하고 A 자리에 해당한다가 특징입니다. 그리하여서 메신저 RNA 이렇게 갔을 때 여기 P 사이트에 있었던 아미노산들이 있습니다. 이건 A 사이트에 트랜스포 RNA가 있을 때 전달하는 게 큰 단위체 23S 리보소마 RNA죠. 그죠? 네. 이건 50S의 작용이에요. 클로람페니콜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23을 갖다 때리는 거. 23을 갖다 때리는 거. 케토코나졸은 항진균제예요. 곰팡이 때리는 거. 항진균제. 항진균제에 해당한다. 곰팡이 때리는 얘기고, 리판피는 RNA 폴2를 갖다 때려요. RNA 폴2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큰 단위체를 갖다 때리는 건 저 23S 리보소마 RNA를 갖다 때려서 클로람페니콜이 전달을 못하게 만들어요. 스테레토마이신이 정답이에요. 그럼 스테레토마이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근데 앞에 그 1탄 할 때도 많이 나왔거든요. 대가대에서도 많이 나와요. 고신대학교에서 나오고. 그러니까는 절대 명심해야 되는 게 자기 학교 기출만 보면 안 돼요. 자기 학교 기출만 보고 가겠다. 자기 학교 기출은 다시 좀 안 나와. 이미 나왔던 거에서. 다른 학교 거도 다 보고 가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스트레토마이신이 이거 원광대에도 나오고 대가대도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 뭐 하나 걸리는 거지. 16S 리보소마 RNA가 여기 AUG가 있을 때 여기에 샤인 달가노소열이라는 걸 인식해요. 샤인 달가노소열을 인식하고 있다. 샤인 달가노소열을 인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16S 리보소마 RNA, 5' 할 때는 UTR 비번역 부위에서 이걸 갖다 날리는 게 스테레토마이신이라는 얘기예요. 정답 2번이고요. 30S 작용하니까. 노플로삭신은 뭐냐면 퀴놀론 계열이라 그래요. 퀴놀론. 무슨 삭신? 퀴놀론. 저것들 하는 게 뭐냐면 DNA 폴리머라지가 작용을 할 때 기라제로 들어봤죠. 토포 아이소머라제. 그 토포 이소머라제 작용을 억제하는 거예요. 여기 초나선을 갖다 그 스트레인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헬리카제가 작용할 때 스트레인을 해소시켜주는 게 토포 이소머라제인데 이걸 갖다 막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DNA 복제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DNA 복제를 안 되게 한다. 그래서 30S 때리는 건 스트레토마이신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바소프레신을 생산하는 장소는 이런 건 간단하죠. 간내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서 신경 줄기를 따라 연결이 됐어요. 신경 줄기를 따라 연결이 돼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할 뿐이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를 해주고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 네. ADH요. 그럼 바소프레신을 생산하는 장소는 하이포살라무스, 간내 시상하부가 정답이란 얘기죠. 고신대학교 특징이 저렇게 또 영어로도 물어봐. 신장, 부신,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전엽, 간내 시상하부, 하이포살라무스. 살라무스는 시상, 하이포는 하부. 스테로이드 옥시데이션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
옥시데이션은 항상 잊지 마세요. 산화, 분해. 산화이고 분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즉 콜레스테롤 계열을 산화시키고 분해시켜라 그 말이거든요. 활면 소포체요. 그것도 그냥 소포체가 조면 소포체가 아니라 활면 소포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활면 소포체에서 물질을 갖다가 산화시키는 거예요. 물질 산화. 산화시킨다. 이거 생산하는 장소는 활면 소포체. 스테로이드를 그래서 산화시킨다가 분해시킨다는 거예요. 물질을 분해시킨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 성분, 지방 성분 많이 먹다 보면은 처음에는 지방간이 생겨요. 저 산화하는 능력을 초과한 거죠. 고기를 계속 먹고 기본이 뭐 돈가스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생겨, 지방간이 조금 또 이제 축적이 되면 알코올 먹어도 산화작용이 있으니까 술 먹던 자는 고기 좋아하면 이렇게 술과 고기 좋아하면 금상첨화죠. 저게 그게 간 경화가 돼요. 간 경화됐다 이제 간암이 됩니다. 지방간일 때는 돌아갈 수 있는데 운동하면 리버서블한데 간 경화로 바뀌게 되면 이제 일리버서블 비가역적이에요. 정답 3번. 현대인의 많은 우울증 이런 게 건양대학교, 고신대학교의 겁나 특징이에요. 건양대학교, 고신대학교에 실제 그 현대인의 질병과 노인성 질병들이 많이 나와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헌팅턴 뭔지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우울증은 자극을 준다는 교감신경의 자극, 흥분을 준다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입니다. 그럼 노르아드레날린이겠죠? 그 유명한 누구? 세로토닌이요. 우울증 치료제가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인데 낙하 운동한 거 다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사람들이 공포감 때문에 절대로 바깥으로 뛰어내릴 수가 없거든요. 공포심 때문에. 절대로 밑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10층에서 떨어졌다, 뭐 20층에서 떨어졌다, 전부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이렇게 옥상에서 떨어졌다 하면 그 신문 기사 밑에 꼭 있죠. 우울하면은 여기다 상담하세요. 신문 기사 꼭 있어요. 그거 다 우울증이에요. 그 우울증이 세로토닌 부족증이에요. 그 유명한 그래서 셀렉 SSRI라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허무함이죠. 허무함. 내가 이걸 왜 할까? 그 유명한 게임 회사 카트라이터 만드신 분도 돌아가셨는데 우울증 치료 받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맨손으로 1위 재벌까지 갈 정도로 게임으로 성공을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엄청 많이 벌면요, 여러분. 뭐 엄청 행복할 것 같죠? 그러지도 않아요. 일상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돈을 막 엄청나게 수천억을 벌었어. 진짜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럼 뭐 특별한 거 먹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특별한 거 입어요? 아니에요. 허무주의에 빠져들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허무주의에.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있었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로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또 절반이 세금이야. 자기가 죽으면. 국가에 다 귀속돼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가 있어요. 그래서 SSRI를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직원 선생님들 잘 살게 해주는 게 나의 목적이다. 그 돌아가셨던 그 대표님도 그거 맨날 인터뷰하셨어요. 나와 함께하는 직원 선생님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다른 동기를 찾을 게 없는 거예요. 졸라 우울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다른 동기를 찾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부자가 돼서. SSRI 이걸 갖다 때리잖아요. 원래 그래서 나중에 진짜 부자들은 회장한 다음에 은퇴해버려요. 그러니까 의장으로만 남아있고 실세는 실세인데 다른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렇게 돈이 그렇게 크게 자기한테 뭐 별반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SSRI를 하니까 그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뭘 위해서 이렇게 했던가. 마음을 졸이면서.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리업테이크 억제하면 다음으로 전달되죠. 5번. 이건 똑같은 거고요. LSD 환각제예요. 환각제. 이것도 환각제예요. 머스칼린도.
이런 거 금지하는 거예요. 특히 LSD 먹으면은 구속돼요, 구속. 가와는 억제제, 아세틸콜린 흥분제. 왜 환각 상태에서 옆 사람 찔르니까. 이런 거 잘 나옵니다. 건양 고신. 여성이 출생 시 난자를 배란과 임신 시에 이용되는 500개의 난자를 배란할 수 있다. 아, 이건 뭐 기본적인 얘기죠. 출생시 난자는 1감수분열 전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1감수분열 전기에 멈춰져 있고요. 배란 시에는 2감수분열 중기입니다. 2감수분열 중기에 멈춰져 있다. 근데 저기 2감수분열이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정자와 수정. 정자와 수정이 일어날 때 정자 머리에 기저체가 들어와서 방추사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저체가 들어와서 방추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수 2분열 중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네. 여러분 넘어가 볼게요. 트랜스퍼 RNA 스트럭처. 저것도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면접과 영어에서 결정이 난다는 걸 알겠죠. 자, 면접 진짜 잘 찍어놨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꼭 봐, 면접. 잘 찍어놨어. 기명 편집에 있는 거 다 잘 찍어놨습니다. 예. 그냥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뭐 저도 이제 학원이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진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140쪽 한번 봐보세요. 140쪽. 140쪽. 그 140쪽 보면 그게 트랜스퍼 RNA 구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5' 할 때는 항상 좀 짧고요. 3' 할 때는 좀 길어요. 5' 할 때는 3' 말단이죠. 그 3' 말단 쪽에 항상 공통적으로 어떤 서열을 갖고 있냐면 시토진, 아데닌, CCA라고 하는 공통 서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 CCA가 있을 때 마지막 그 A에 리버스 5탄당의 3' 말단부의 OH에 에스테르를 결합시키죠. 정답 2번.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고신대학교. T셀은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생산하여 인체의 면역에 제거한다. 인터루킨 1. 인터루킨 1이라고 하는 건 사이토카인, T세포들이 만드는 사이토카인. 이게 인터루킨 1이 보통 TH1 있죠. TH2, TC. 그 마이그레이션 이니비팅 팩터 이거 만들거든요. TC가 만들어, TC가요. TC가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마크로파지가 병터에서 이주하지 못하게 해요. 병터에서 다른 장소로 이주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주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마크로파지를 병터에 계속 잡아놓는 역할을 해요. 계속 잡아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마이그레이션 이니비팅 팩터, TC가 하는 겁니다. 인터페론 감마 TH1이 하는 거예요. TH1이 인터페론 감마를 내놔서 TC로 활성화시켜요.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다. 이거는 그 종양 날리는 거니까 TC가 해야죠. TC요. 이거 TH1이 해서 마크로파지 활성화시켜요. 이거 TC가 해서 종양 날린다는 얘기야.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TH1이 마크로파지 활성화시킨다. TH1이 TC 활성화시킨다. 그냥 학교가 합격하고 싶으면 많은 문제를 감각을 저렇게 잡아놨다가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알겠죠? 진짜로 일반 생물하고. 그래서 요 필기노트 정도는 진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과립구가 스스로 과립구 사이에서 과립구가 그라뉴로 사이트 과립구가 분비해서 콜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 마크로파지 콜로니 증가시키는 거예요. 백혈구가 스스로 증식하는 거예요. 저게 TC가 아니고 백혈구 증식한다는 얘기죠. 마크로파지가 백혈구니까 과립구가 분비해서 마크로파지의 분화를 촉진한다는 얘기예요. 튜머 날리는 건 TC예요.
TH1이 마크로파지 활성화시키고.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아, 보톡스 정말 잘 나오죠? 운동뉴런이 있을 때 운동뉴런이 가서 이렇게 이제 근육을 수축시키거든요. 근육을. T소환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나가요. 근데 여기 전하부전성 칼슘 토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부전성 칼슘 토너가 있으니까 주름살 피게 하려고 보톡스 주사를 맞게 되면 여길 갖다 막아요. 칼슘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뉴로트랜스미터 못 나가죠. 그럼 그 수축이 안 되니까 주름살이 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전하부전성 나트륨 통로를 억제하는 건 테트로도톡신이야. 보고도 테트로도톡신이다. 테트로도톡신. 여기는 보툴리눔 톡신이야. 됐습니까, 여러분? 꼭 알고 계시고요.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다. 이런 거 저기 크리티컬 스킬에 보면 다 나와요. 진짜로. 갑자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B형은 거기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얘는 DNA 바이러스예요. 이런 게 크리티컬한 거죠, 진짜로.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거 DNA냐 RNA냐 그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고 있는 일반적인 생물책들이 어디도 안 나오거든요. DNA 바이러스고요. B형 감염 바이러스가. 이게 오랫동안 잠복할 수가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B형 감염 바이러스의 대국이었는데 지금 환경이 좋아지면서 B형 감염 바이러스가 거의 지금 현재 사그라들었어요. 이건 다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게 크리티컬하다는 거야. 크리티컬. 결정적 한방. 13번이라든지 12번, 11번 이런 건 공부하면 알거든요. 10번 이런 건. 일반 생물학적 공부하면 그냥 다 알아요. 9번, 8번 이런 거 그냥 다 느낌 잡을 수 있거든요. 7번 다 느낌 잡을 수 있는데 그 항생제랑 14번 같은 케이스 이런 게 크리티컬하다는 거예요. 틀린다고? 그거야 뭐 개인 생각하기 나름이죠. GPA 엄청 좋고 학교 좋고 영어 뭐 탭스 만점 근처라면 그거 틀려도 되죠. 그게 아니고 시험으로 역전하려면 크리티컬 스케일 한번 꼭 보십시오.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은 다이설파이드 링키지다. 여기 N말단에서 C말단이고요. 여기 N말단에서 C말단입니다. 이와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 N말단에서 C말단이에요. 이와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N말단에서 C말단입니다. 이와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베리어블 리즈는 구조가 서로 다르다. 그거 다르지. 지금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이니까 여기 헤비 체인, 여기 라이트 체인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헤비 체인은 D가 들어가고 라이트 체인은 D가 안 들어가요. 알겠죠? 라이트 체인의 베리어블 리전 D가 들어가면 무조건 중세고 D가 안 들어가면 경세예요. 찾아줄까? 그 D가 들어가면 중세고 D가 안 들어가면 경세. D 유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중세. 헤비 체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헤비 체인이냐? 라이트 체인이냐? 알겠습니까? 네. 그게 어디 있냐면요. 240페이지 봐보세요. 240. 240페이지 보시면 중세 유전자의 제조합이 일어날 땐 D가 들어가고 있고요. 경세 유전자의 제조합이 들어갈 땐 D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D가 들어가느냐, D가 안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라이트 체인, 그건 중세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라이트 체인의 베리어블 리즈는 C터미널, N터미널입니다. 알겠죠? 크리티컬한 거 몇 개랑 생물적인 것 좀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다. IgM 클래스가 가장 유전자가 많아요. 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gM 클래스가 골수에서 만들고 오는데 처음에 만들다 보니까 유전자 양이 많고 가장 거대해요. 복잡하고. 유전자 양이 많은 거고 항체로서 제일 많은 건 IgG고요. 항체로서 가장 많은 건 IgG고 IgM에 들어가는 유전자의 종류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일 많다는 얘기는 아니죠. 항체는 IgG가 제일 많은 거고 구조가 가장 복잡해서 유전자가 많아서
다양한 구조로 조합이 일어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주관식 보면은 여기 1회차가 끝나요. 고신대학교. 뭐 간단하죠. 자, 보시면 할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트랜스 액팅 팩터는 시스 액팅 엘레멘트에 바인딩하는 도메인과 다른 프로테인과 인터랙션하는 도메인 두 분으로 구성된다. DNA 바인딩하는 도메인하는 구조로서는 얘는 우리가 모티프라고 하거든요. 모티프. 인식 부위라고 그래요. 생명생물의 과학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저기 헬릭스 터넬릭스 구조가 있고요. 헬릭스 터넬릭스, 또 헬릭스 루프 헬릭스가 있어요. 헬릭스 루프 헬릭스. 아연 손가락 구조가 존재하고 있고요. 아연 손가락, 징크 핑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루신 지퍼 구조가 있어요. 루신 지퍼, 류신이요. 아미노산 루신 지퍼 구조가 있다. 이걸 우리가 도메인이라는데 이런 것 좀 이제 난이도가 있죠. 생명생물의 과학이 있고 왓슨 분자 생물학엔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죠, 여러분이. 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헬릭스 터널릭스 이런 걸 모티프라고 그래. 헬릭스 루프 헬릭스, 아연 손가락, 류신 지퍼. 저런 게 DNA를 갖다 인식한 DNA 바인딩 도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시겠습니까? 네. 모티프라고 하면 모티프, 인식 부위. 저 인식 부위 모티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 DNA를 갖다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뇌소증 치료에서 이용되는 리컨비넌트 휴먼 그로스 호르몬을 이콜라이부터 생산하기 위해서 진핵 생명치 유전자죠. 원액이죠. 그래도 꼭 써놓으세요. 발현 벡터라고. 발현시킨다. 저런 거 우리가 발현 벡터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항상 저기 김영편입의 그 Q&A 칸에다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데 질문하지 마시고 무조건 김영편입 칸에다 해주세요. 하루 안에 무조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저게 이제 뭐냐면 발현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벡터, 발현 벡터 어디 있냐면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 나오거든요. 진액의 유전자를 원액에서 발현시키다 보니까, 그죠? 전 대장균이니까 111페이지 오른쪽 상단부에 원액의 프로모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원액의 프로모터. 111페이지에 있는 거, 왜? 원액에서 발현시켜야 되니까. 원액의 프로모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대장균은 원액이니까 시그마 인자가 있기 때문이죠. 또 원액의 리보솜 결합 자리. 왜? 대장균은 원액이니까 111페이지 있습니다. 원액의 70S 리보솜의 결합 자리가 있어야 돼요. 70S 리보솜의 결합 자리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가 대장균은 원액이니까 스플라이싱을 못하기 때문에 엄청 유명한 건데 DNA에서 먼저 메신저 RNA로 전사시켜 놓고 이걸 갖다 역전사시켜서 cDNA로 만들어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0S 리보솜 최종적으로 cDNA 만들기에 해당합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진짜 잘 나옵니다. 발현 벡터. 넘어가 볼게요. 리니어 텔로미어. 점점 줄어든다. 에이징. 텔로머라즈 발견관계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하는 기적이 밝혀졌다. 텔로머라즈 텔로미어 길이 연장에 관해서 설명해 보라. 고신대학교는 저런 핵심 키워드를 좋아하세요. 텔로미어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텔로미어 종결해서 125페이지 봐보세요. 125페이지. 그러니까 126페이지 가보자. 126. 텔로머라즈에서 역전사 시키는 거니까. 그 연장 기작 핵심 용어 1번 126페이지. 텔로머라즈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역전사 요소. RNA의 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로머라즈. 역전사 요소고 CCCUA라는 절편을 가지고 있다. 보이십니까? 5' 말단에다 3' 말단에 해당하는 절편. 감소분열 시 활성을 하죠. 그렇게 되면 생식세포. 감소분열 시 보통의 생식세포에서 자식 새끼들은 처음부터 출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126페이지 다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 때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줄기세포들. 계속 분열만 해야 되는 정원세포들. 그 다음에 지면 이제 뭐 조혈모세포들. 알겠죠? 역전사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CCC-UA니까 TTAGG로 역전사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죠. 보이시겠죠, 여러분? 네. 거기 126페이지에 있다. 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짧아지는 게 정상세포고 길이가 유지가 되면 암세포에 해당한다는 것.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해제 원인인 HIV는 모두 RNA 바이러스이다. 복제 기작은 매우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핵심 용어를 갖다 써라. 이제 바이러스로 가보면 고신대는 핵심 용어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점수 주려고 하는 거죠. 제 핵심 키워드에 따라서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166페이지에 있는데 RNA 바이러스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마이너스 트렌드예요. 거기 딱 있거든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라제 바이러스 거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마이너스 트렌드의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제가 증식에 필요한 RNA 의존성, RNA 폴리머라제를 소유하고 다녀야 돼요.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갖고 다녀서 마이너스 트렌드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중간 매개자 플러스를 만들어요. 여기 또 이제 한번 써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증식시키는 거죠. 마이너스 스트랜드를 여러 개로 증식시키고 갖고 다니는 효소 이렇게 두 번 쓰는 거고 메신저 RNA가 플러스니까 리보솜에 갖다 결합시켜서 자기에 필요한 캡시드 단백질이나 헤마글루틴인 유라미드하제 합성한다는 것. 근데 레트로바이러스는 플러스긴 한데 그 167페이지 있죠. 플러스 메신저 RNA의 캐핑과 테일링이 되어 있긴 한데 플러스긴 한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플러스는 메신저 RNA로 쓰이지만 레트로바이러스는 메신저 RNA로 쓰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리보솜 붙여가지고 RNA 의존성 RNA 폴리머라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고 레트로바이러스는 저거를 메신저 RNA로 못 쓰기 때문에 또 역시 가지고 다녀야 되죠. 자기 요소를. 그게 누구예요? 역전사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17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거. 역전사 시켜서 매우 다르죠. 그러니까 복제 기작이. RNA로부터 DNA를 갖다 합성하고 역전사. RT가 RNA아제, 그 RNA 분해 요소의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분해를 하고 RT가 DNA 폴리머라제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RT, DNA 디펜던트 DNA 폴의 기능도 갖고 있어서 1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더블 스트랜드 DNA를 만들고 이걸 갖다 이제 숙주세포 핵으로 인테그라제 작용으로 잠입시키죠. 인테그라제로 잠입을 시켜서 프로바이러스를 형성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복제한다는 얘기죠. 프로바이러스로 지금 들어가 있다가 숙주세포와 같이 증식을 하다가 숙주세포에서 이제 다른 에이즈 바이러스 깰라고 바이러스 유전체로 전사하고 나가는 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전사를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이거는 그냥 RNA 의존성 RNA 폴리머라제를 가지고서 합성하는 거죠. 증식시키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김영 편입의 Q&A 칸에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고신대학교 1회차였고요. 아래에서 고신대학교 2회차, 3회차 보고 그다음 경희대 1, 2, 3회차, 단국 의치대 1, 2, 3회차 보고요. 또 적중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찍겠습니다, 여러분. 자, 항상 질문 많이 주시고요. 아래 칸에서 뵐게요.